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12월 ITQ 엑셀 1교시 차트 작업, 제4작업과 함수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 때는 먼저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응급처치, 과학실험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보니까 여기 신청 인원하고 누적 참여 인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할 때 체험 유형이 있는 줄, 그 다음에 신청 인원명,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삽입 메뉴로 들어가서 세로막 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번에 묶은 세로막 대형은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6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8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응급처치, 그 다음에 미술 체험이 없죠. 그죠? 체크 풀어주시고, 과학실험, 증강현실, 문학체험, 그 다음에 가상현실, 자, 로봇 만들기 체크 풀어주시고, 가상현실, 사진 촬영,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6개 데이터만 남게 되겠죠. 그죠? 자, 차트 제목 옆에 있는 빈 공간인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는 새 시트로 해서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3작업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하니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1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꾸라고 하는데, 차트 제목 바로 옆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 홈 메뉴에 가서 글꼴은 굴림의 11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채우기에서 채우기 효과로 들어가서 그 질감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질감은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를 이용을 해서 영역을 그림 영역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여기서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고 테두리를 넣으라고 합니다.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검정색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네, 제목을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를 친 다음,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그 다음에 굵게 2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서식에서 누적 참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자, 여기 막대기 아무거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야 돼. 차트 종류 바꾸는 거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여기 누적 참여 인원 계열, 누적 참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은 마름모 크기 10으로, 자, 여기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간 다음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을 선택을 하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체크한 다음 여기서 마름모를 선택을 하고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바뀌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여기 14259명 요거 표시해야 되니까, 자, 요 점을 한번 클릭하고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의 선 스타일은 파선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자, 눈금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에서 대시 종류는 파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색도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하는데, 자, 지금 Y축 같은 경우에는 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네, 숫자가 5이 커지고 최대값이 50이니까 맞는데 보조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눈금 단위도 눈금 단위가 다르죠, 그죠?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축 옵션에 가서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6,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단위 눈금 단위가 4,0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단위를 4,00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여기 보조 Y축에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서 선색은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고 Y축도 선택을 해서 선색은 검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축도 선택을 해서 네, 색을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선색을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신청 인원 명과 누적 참여 인원 요거 둘 다 한 줄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신청 인원 명을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신청 인원 가로 열고 명이라고 적고 확인을 하시고요. 누적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편집 해서 여기 계열 이름에서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바꾸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뀌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서, 자,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기다가 대충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누적 인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도형을 한번 선택한 다음, 네,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그 다음에 글꼴 색은 검정으로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 여기 노란 동그라미를 네, 이렇게 움직여서 모양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1작업으로 가서 함수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rank.eq고요. 자, rank.eq. 그래서 넘버라고 하면 숫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적 참여 인원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컴마. 그 다음 ref는 이 숫자가 포함된 한 줄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채우기 할 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줍니다. 랭크 할 때 요 두 번째 ref는 무조건 F4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순위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위부터 3위라는 말은 1, 2, 3이고요. 1, 2, 3이라고 하면 그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하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위를 나중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 순위 구한 거를 먼저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폴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3등보다 더 작거나 같지 않다, 즉 4등 이상이다, 4등, 5등, 6등, 7등, 8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4등이었으니까 폴스라고 나왔죠. 그죠? 자, 그런 다음 여기 앞에다가 if라고 적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컴마 3등까지는 순위를 표현하라고 했으니 랭크를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컴마 겹다운표 2개를 해서 공백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수식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순위를 구해주고, 그래서 1, 2, 3이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서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한 다음 앞에 if라고 적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1, 2, 3등이면 순위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장소는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 자, 는 mid 해서 코드를 선택을 하고, 자, 코드 컴마 스타트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뽑아낼 거냐, 한 글자를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2라고 나와집니다. 그죠? 여기 두 번째 글자가 2고 여기는 두 번째 글자가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실험실이고 2면 강당이고 3이면 강의실로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할 때 여기 앞에다가 choose라고 입력을 하고, choose가 고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는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돼요. 1이든 2든 3이든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컴마 value 1이라고 하면 1이 나왔을 때 결과거든요. 그래서 1이면 실험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실험실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2면 강당이고요. 그 다음에 3이면 강의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를 그냥 순서대로 적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내서, 자,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dCountA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는 dCountA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표 전체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입력한 데이터가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자, 여기서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카운트 A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셀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하는 거는 어떤 제목이든지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저는 그냥 학습 대상자 요거 선택을 할게요. 자, 컴마 크라이테리어가 이제 기준, 표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습 대상자 성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든 인수에 제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요거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 뒤에다가 연산자를 써서 여기 개라고 적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데 sumif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자, 는 sumif고요. 자, sumif에서 range는 크라이테리어 기준이 포함된 한 줄 범위를 ran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아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유아가 들어가는 한 줄이 range가 돼요. 그래서 유아라고 하면 학습 대상자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 줄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 요것들 중에서 기준은 유아입니다, 그죠? 유아. 컴마, sum range는 합계 구할 한 줄 범위입니다. 그래서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니 누적 참여 인원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학습 대상자들 중에서 유아에 해당하는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가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은 라지 함수를 쓰라고 하는데, 원래 최대값 구하는 함수가 맥스 함수인데 라지는 선택한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최대로 크려면 첫 번째로 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적 참여 인원 중에서 하니까 누적 참여 인원 한 줄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 K가 몇 번째인데 첫 번째로 크면 뭐 제일 큰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22,500이라고 답이 나와지네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는 그 H14 셀에서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vlookup이고요. 자, 는 vlookup이라고 하고 나서 H14 셀에서 선택한 체험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H14 셀을 선택을 하고요.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급처치, 여기서 선택한 내용이 나오는 여기 응급처치에서부터 끝까지를 쭉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요것 중에서 학습 대상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선택한 빨간색 표 요것 중에서 학습 대상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컴마, 마지막으로는 여기 응급처치가 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히 일치입니다.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하든지 탭을 눌러주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성인이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기 H14 셀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H14 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H14 셀에 있는 내용이 첫 줄에 오도록 해서 표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학습 대상자가 세 번째 줄에 나오니까 3이고, 마지막으로 정확히 일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숫자들은 또 이렇게 요거는 빼고요. 자, 숫자들만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는 심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자, B5셀에서부터 J12셀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해서, 자, 여기 는이라고 하고,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누적 참여 인원이 나오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한 다음, 자, 조건부 서식은 영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지 행 전체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하고 숫자 앞에 다 달러가 나오니까 F4를 두 번을 눌러서 영어 앞에만 달러가 나오도록 한 다음 크거나 같다 14,000.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입력해 줍니다. H5셀이 이거 할 때 H5셀을 하고 나서 F4를 두 번을 눌러서 영어 앞에만 달러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14,000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서식에 가서 여기 굵게 기울인 꼴을 적용을 해줍니다.
굵게, 그 다음에 그 파랑이죠, 그죠? 글꼴색 파랑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2024년 12월 ITQ 엑셀 1교시 함수하고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